문을 열었을 때 아내의 친구 박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죄와 벌을 가르는 판사인 제가 그 순간 가장 큰 죄를 짓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집수리 때문에 갈 곳이 없다며 며칠만 신세를 지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 다시는 오지 말아야 할 봄바람이 불어들고 있음을. 38세 박미정. 아내 서연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이었죠. 이혼한 지 1년, 혼자 살며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녀가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던 45세 판사에게 그녀는 너무나 위험한 존재였거든요. 판사라는 직업은 무엇보다 원칙과 도덕을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매일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불륜 사건들을 다루며 도덕적 해이를 질책해온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니. 그녀의 옷차림이 평소와 달랐어요. 깊게 파인 검은색 블라우스에 타이트한 스커트, 마치 의도한 것처럼 제 시선을 끌었거든요.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이혼 후 달라진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거실에 앉은 미정을 보니 더욱 놀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섹시해져 있었거든요. 다이어트로 몸매가 더 좋아졌고 화장도 더 진해져 있었어요. 특히 다리를 꼬고 앉을 때마다 스커트가 올라가 허벅지가 드러나는 걸 보고 저는 급하게 시선을 돌렸어요. 2주 정도 걸릴 집수리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2년 동안 여자 없이 지낸 제게 그녀는 너무나 위험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친구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도 없었죠. 그날 저녁, 미정이 저녁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주방에 섰어요.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제 아내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미정이 제 외로움을 걱정하며 손을 제 손등에 올렸을 때 그 따뜻한 체온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2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손길이었거든요. 그날 밤, 미정이 샤워를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서재에 틀어박혔어요. 책상 위에는 내일 선고할 불륜 이혼 소송 판결문이 놓여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제 상황과 겹쳐 보여서 더욱 마음이 무거웠어요. 온 집안에 퍼지는 그녀의 샴푸 냄새와 뜨거운 김에 저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2년 동안 잊고 있던 남자의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거든요. 샤워를 마친 미정이 얇은 실크 잠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을 마시러 냉장고로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잠옷 너머로 속옷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어요. 냉장고 앞에서 허리를 숙이는 미정의 뒷모습이 너무나 도발적이었어요. 잠옷이 들어 올려지면서 그녀의 긴 다리와 둥근 엉덩이 라인이 드러났거든요. 2년 만에 보는 여자의 몸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법정에서 수많은 남녀관계 사건들을 다뤄봤기에 알 수 있었죠. 외로운 남자와 여자가 한 지붕 아래에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일찍 자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만 침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미정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나는 판사다.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외로운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판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진 남자가 과연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판사 한명수의 집은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박미정이 들어오자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고 낯선 샴푸 향이 퍼지고 웃음소리가 흘렸습니다. 첫날 밤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지만 둘째 날부터는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커피 냄새가 나고 미정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는데 2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미정이 제 반찬을 챙겨주고 커피를 따라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우리가 오래된 부부인 것처럼요. 그녀가 아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따라 울컥했어요. 서연이 늘 웃고 있었다며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미정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는 단숨에 좁혀졌습니다. 미정이 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병원에서도 계속 제 걱정만 했다고 말할 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을 때 저는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법원에서 돌아오니 미정이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바닥을 닦을 때 취하는 자세가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위로 치켜 올린 채 바닥을 닦는 모습에 저는 다른 곳을 봐야 했어요.
미정이 일어서며 인사했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땀으로 젖은 얇은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서 브래지어와 몸매가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어요. 운동도 될 겸해서 한다며 웃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좁은 주방에서 자꾸 몸이 스쳤어요. 미정이 조미료를 꺼내려고 제 앞을 지날 때 그녀의 가슴이 제 팔에 살짝 닿았어요. 부끄러워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더 당황했어요. 미정이 제 외로움을 걱정하며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그 따뜻한 체온이 제게 전해졌어요. 정말 괜찮은지, 혹시 우울하지는 않은지 묻는 그녀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미정이 TV를 보자고 제안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드라마를 보는데 연예인들의 로맨스 장면이 나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요즘 사람들은 참 자유롭게 사랑한다며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고 말하는 미정의 모습에서 뭔가 의도가 느껴졌어요. 그녀가 저에게 새로운 만남을 생각해보라고, 서연이도 그걸 원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계시면 안 된다며, 사람은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미정의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미정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바로 옆방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을 때 미정의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서연 언니 집에 있다며 판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외로워 보인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방으로 돌아갔지만 그 대화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이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어젯밤 잠은 잘 잤는지 묻는 그 질문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혹시 제가 밤에 나온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잘 잤다고 거짓말했지만 밤새 그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미정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동시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직 판사로 바쁜 일상을 보내던 저에게 미정은 그런 이야기들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존경의 눈빛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넷째 날 저녁 법원에서 돌아온 저는 지쳐 있었어요. 복잡한 이혼, 소송 사건 때문에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니 미정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미정의 차림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얇은 흰색 니트에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니트가 몸에 달라붙어서 브래지어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어요. 그리고 원피스 길이도 평소보다 짧아서 앉을 때마다 허벅지가 훤히 드러났죠. 미정이 걱정스럽게 제 가방을 받아주며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가방을 받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일 때 니트 사이로 가슴골이 깊게 보였어요. 검은색 레이스 브래지어가 속살과 대비되어 더욱 도발적이었죠. 소파에 나란히 앉은 채로 대화하는데 그녀가 점점 제게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오늘 다룬 불륜 이혼 소송에 대해 얘기하자 미정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정말 힘들 거라며 제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하는 미정의 손길이 목덜미까지 올라왔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느새 그녀의 허벅지가 제 허벅지에 닿을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죠. 미정이 다리를 살짝 꼬면서 원피스가 더 올라갔고 허벅지 안쪽에 하얀 살과 검은색 스타킹 끝부분이 보였어요. 언니가 저를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말하며 제 팔을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어요. 거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저는 미정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금기적인 상황이 더욱 자극적이었어요. 판사로 살아온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나 외로움은 법보다 강했습니다. 미정이 매일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느라 스트레스 받을 거라며 관심을 보이더니 자연스럽게 제 넥타이를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꽉 매고 있으면 답답할 거라며 슈츠, 밑단추까지 풀어주는 그녀의 손가락이 제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 자신의 이혼에 대해 털어놓을 때 후회는 없다며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자유로워진 여자의 매력이 느껴졌어요. 다섯째 날 밤, 미정이 목이 결렸다며 마사지를 부탁했을 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녀는 더욱 도발적인 차림이었어요. 얇은 베이지색 캐미솔 하나만 입고 있었는데
브래지어를 안 입은 게 확실했어요. 집에서는 편하게 입고 싶다며 부끄러워하는 미정의 모습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어요. 캐미솔 너머로 가슴의 윤곽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거든요. 그녀가 소파에 엎드리자 캐미솔이 등 위로 살짝 올라가면서 허리에 부드러운 곡선이 드러났어요. 속옷도 팬티 하나뿐인 게 확실했어요.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넘기자 하얀 목덜미와 어깨선이 완전히 노출되었죠. 제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미정이 작은 신음을 냈어요. 그 소리에 저는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마사지를 하면서 제 손이 점점 대담해졌어요. 어깨에서 등 그리고 허리선까지. 미정이 거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신음을 매며 반응했어요. 미정이 캐미솔을 위로 올려서 등을 완전히 드러내며 여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브래지어가 없어서 옆가슴이 살짝 보였고 저는 침을 삼켰어요. 제 손이 그녀의 허리 아래쪽까지 내려갔을 때 미정이 몸을 살짝 비틀었어요. 그 바람에 캐미솔이 더 올라가서 가슴 아래 부분까지 드러났어요. 너무 시원하다며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이 천진난만해 보였지만 동시에 매우 도발적이었어요. 마사지를 마치자 미정이 일어나며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일어나면서 캐미솔을 제대로 내리지 않아서 한쪽 가슴이 거의 다 보일 뻔했어요. 제가 급하게 시선을 돌리자 미정이 죄송하다며 웃었어요. 이제 제 차례라며 미정이 저를 소파에 앉히고 제 뒤로 갔어요. 그녀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특히 그녀의 가슴이 제 등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미정의 손길이 부드럽고 섬세했지만 점점 대담해져서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직접 피부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매혹적이었어요. 그녀가 제 목덜미를 마사지할 때 그녀의 체온이 제 등으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녀의 가슴이 제 등 위쪽에 완전히 밀착되는 걸 느꼈어요. 캐미솔이 얇아서 그녀의 젖꼭지까지 느껴졌어요. 여기도 아플 거라며 미정이 제 가슴 쪽으로 손을 돌려서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포옹하는 자세가 되었고 그녀의 숨결이 제 귀에 닿았어요. 6째 날 미정이 목욕 후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목욕 가운도 아니고 수건 하나만 두르고 있었어요. 짧은 수건이라 허벅지 중간까지밖에 오지 않았고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면서 팔을 올릴 때마다 수건이 위로 올라가서 엉덩이 아래쪽이 살짝 보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숙일 때는 가슴 위쪽이 거의 다 드러났죠. 미정이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수건을 여몄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다 봐버렸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의 당황한 표정과 붉어진 얼굴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물 마시러 나왔다가 실수로 봤다고 변명하며 돌아서려 했을 때 미정이 제 팔을 잡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어차피 우리 사이가 아니냐며 수건을 조금 느슨하게 하면서 많이 봤는지 물어보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대담했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데 미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자신이 여기 있으면서 제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걱정된다고 하면서 무릎 위에 올린 손을 제 허벅지로 옮겼어요. 자신도 여자이고 저도 남자인데 이렇게 지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안다며 솔직하게 고백하는 미정이 제 허벅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이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앉았어요. 이제는 그녀의 가슴이 제 팔에 완전히 닿을 정도였어요. 둘만 있을 때는 편하게 지내자며 저도 자신을 원하는 거 아니냐고 속삭이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유혹적이었어요. 그 순간 거실 벽에 아내 사진이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미정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미정이 여기 있어서 좋다고 매일 법원에서 돌아와서 이런 아름다운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꿈만 같다고요. 그러자 미정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미정도 마찬가지라며 여기 있으면서 여자로서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라고 말하며 제 목에 팔을 두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위험한 선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늦은 밤 술잔을 기울이던 두 사람. 말이 끊기자 조용한 정적 속에서 손끝이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저는 거실에서 미정과 함께 술을 마셨어요. 오늘은 특히 복잡한 재판이 있었거든요. 젊은 부부의 이혼 소송이었는데 불륜 문제로 인한 것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미정의 상황과 겹쳐 보여서 더욱 마음이 무거웠죠.
미정이 소주를 따라주며 오늘 재판이 어땠는지 관심을 보였을 때 저는 한숨을 쉬며 복잡했다고 말했어요. 오늘따라 미정의 차림새가 특별히 도발적이었어요. 깊게 파인 검은색 홀터넥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앉을 때마다 가슴골이 깊숙이 보였고 등 전체가 완전히 드러나 있었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술을 마셨는데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술이 들어가자 미정도 솔직해져서 이혼하고 나서 정말 외로웠다고 1년 동안 아무도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열려서 2년 동안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털어놨어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웠다고 인정하자 미정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에 올렸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그녀의 살결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미정이 더 대담해져서 제게 몸을 기댔어요. 그녀의 가슴이 제 팔에 완전히 밀착되고 그녀의 숨결이 제 목에 닿았어요. 홀터넥이라 등이 완전히 드러난 그녀의 피부가 소파에 닿으면서 더욱 관능적으로 보였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나른했어요. 거실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의식하면서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정의 얼굴에 손을 대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도 눈을 감고 제게 맡기는 표정이었어요. 우리의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그녀의 입술이 달콤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더 깊고 격렬하게 키스했어요. 미정이 제 목에 팔을 두르며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키스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손길도 대담해졌어요. 제 손이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가자 미정이 작은 신음을 냈어요. 홀터넥 드레스라 등 전체가 드러나 있어서 제 손이 직접 그녀의 피부를 쓰다듬을 수 있었어요. 미정의 손도 제 셔츠 안으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길이 점점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저는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더 이상 소파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정을 일으켜 세우자 그녀도 제 의도를 알아챘어요. 우리는 말없이 침실로 향했어요.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미정이 제 셔츠를 벗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녀의 홀터넥 끈을 풀었어요. 드레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미정의 몸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검은색 레이스 속옷만 입은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미정이 제 바지를 벗기는 동안 저는 그녀의 브래지어를 풀었어요. 그녀의 가슴이 드러나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완벽한 형태의 가슴이었고 흥분으로 인해 그곳이 단단해져 있었어요. 침대에 누운 미정을 바라보며 저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자문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제게 손을 내밀며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서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고 열정적이었어요. 제 입술이 그녀의 목 쇄골,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갔어요. 미정이 등을 활처럼 휘며 신음을 냈어요. 제 혀가 그녀의 그곳을 핥기 시작했을 때 미정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붙잡았어요. 그녀의 반응이 격렬해질수록 저도 더 흥분됐어요. 제 손이 그녀의 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자 미정이 다리를 벌렸어요. 팬티 너머로도 그녀가 얼마나 젖어 있는지 느껴졌어요. 팬티를 벗기자 그녀의 가장 은밀한 부분이 드러났어요. 제 손가락이 그녀의 그곳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허리를 들썩이며 더 달라고 조르는 모습이 너무나 자극적이었어요. 제 손가락이 그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미정이 큰 신음을 터뜨렸어요. 그녀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저는 제 것을 그녀의 입구에 대었어요. 3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몸이었고 저에게도 2년 만이었어요. 천천히 들어가면서 우리 둘 다 신음을 냈어요. 완전히 결합되었을 때의 그 충만감을 잊을 수 없었어요. 미정이 제 등을 붙잡으며 더 깊이 들어오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점점 리듬이 빨라졌어요. 미정도 저에게 맞춰 허리를 움직였어요.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미정이 절정에 가까워질 때 그녀의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며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을 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 안에서 모든 걸 쏟아냈어요. 사후에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미정이 제 품에 안겨서 행복하다고 속삭였어요. 저도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거실에 있는 아내 사진이 떠올랐고 제가 판사로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럼에도 미정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숨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2번 더 사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방감을 느끼는 것처럼
서로를 탐욕스럽게 탐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미정이 제 품에 안겨 자고 있었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잠든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감도 밀려왔어요. 제가 정말 선을 넘었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미정이 깨어나서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이었어요. 며칠 뒤 불시에 장모 최말순이 찾아왔습니다. 짧은 말 속에 담긴 무게는 컸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법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밤 이후로 미정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는 매일 밤 서로를 탐했고 아침마다 함께 깨어났어요. 죄책감과 행복감이 뒤섞인 복잡한 나날들이었죠. 미정은 이미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특별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얇은 실크 가운만 걸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정말 우리가 부부인 것처럼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이른 아침에 누가 올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아내의 어머니인 장모님이 서 계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장모님은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인사를 나누며 거실로 모시는데 미정이 불이 나게 가운을 여미며 주방에서 나와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어요. 장모님도 미정의 차림새를 보고 역시 그렇구나 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특히 미정의 목과 어깨 부분에 남아있는 키스마크를 보신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너무 열정적이어서 그런 흔적들을 남겼는데 미정이 아무리 가운으로 가려봐도 완전히 숨겨지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미정에게 간단한 인사만 하고는 저를 봐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미정이 어색해하며 커피를 준비하겠다고 나서자 장모님이 굳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앉자마자 장모님이 바로 본론을 꺼내셨어요. 내 집에 미정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선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컸어요. 주변에서 이미 소문이 났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당황하며 집수리 때문에 임시로 머물고 있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장모님 표정을 보니 그런 변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미정의 차림새와 분위기를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장모님은 제가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셨어요. 공인으로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특히 서연이 친구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하셨어요. 미정이 듣고 있어서 더욱 부끄러웠어요. 미정이 어색해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장모님이 잠깐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미정에게도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하셨어요. 서연이와의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선을 넘어버렸죠. 장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미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정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오후 법원에서도 장모님 말씀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실제로 주변에서 소문이 나고 있는 건지, 혹시 누가 봤는지 의심스러웠어요. 판사로서의 체면과 위치를 생각하니 부담스러웠어요. 동료 판사들이나 법원 관계자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미정이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아마 낮에 장모님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녁 식사도 거의 말 없이 했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미정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자신이 여기 있으면 제게 피해가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집 수리가 거의 끝나가니까 곧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직 나갈 필요 없다고, 장모님 말씀은 그냥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제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장모님 말씀도 맞다고 말하는 미정의 모습에서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도 엿보였어요. 그날 밤 미정이 방에서 짐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문 앞에서 여러 번 망설이다가 결국 노크를 했어요. 미정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에는 정말로 짐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틀 후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미정이 말했어요. 더 이상 제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장모님 말씀도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 옆에 앉으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게 맞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때 미정이 갑자기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신이 언니 흉내를 내려는 게 아니라고, 그냥 제 옆에 있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정이 여기 있어서 좋았다고,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다고 말했어요. 특히 며칠 전부터는 정말 꿈만 같았다고. 하지만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미정이 제 손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한다고 했어요. 자신이 떠난 후에도 가끔 생각해달라고, 이 시간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 그 밤이 자신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했어요. 서로에 대한 진심을 털어놓으면서도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어요. 아내의 친구라는 금기, 판사라는 제 직업, 주변의 시선, 장모님의 반대. 모든 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우리가 갑자기 이별을 앞두고 있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사랑을 나눴어요. 평소보다 더 간절하고 애절했어요. 서로를 놓치기 싫다는 마음이 몸짓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미정이 이제 자야겠다고 했어요. 저도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틀 후면 미정이 정말 떠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법원에 가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미정이 떠나면 저는 다시 예전의 외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2주 동안 느꼈던 따뜻함과 행복, 그리고 며칠간의 뜨거운 밤들이 모두 추억이 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와 미정은 서로에게 진정한 감정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아내의 친구라는 금기를 두 사람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짐은 이미 거의 다 쌌고 내일 오후면 정말로 헤어져야 했어요. 저는 마지막 저녁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미정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 테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있었어요. 미정이 먼저 입을 열어서 이 2주 동안 정말 행복했다고, 오랫동안 잊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특히 며칠 전부터는 꿈만 같았다고, 여자로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고 말했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정이 온 후로 집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혼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우리가 나눈 사랑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라고. 그때 미정이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지막 밤인데 함께 있으면 안 되는지.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정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미정이 제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침실로 향했어요. 저도 따라갔어요. 더 이상 판사도, 아내의 친구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을 뿐이었어요. 침실에서 미정이 먼저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간절했어요. 저도 천천히 따라했어요. 서로의 몸이 드러날 때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간절했어요. 2주 동안 참아왔던, 그리고 며칠 전부터 나눠온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과 아쉬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서 키스했어요. 평소보다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욱 애절했어요. 그녀도 제게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제 입술이 그녀의 목 쇄골,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갔어요. 미정이 등을 활처럼 휘며 제 머리카락을 붙잡았어요. 제 혀가 그녀의 그곳을 애무할 때마다 그녀의 신음이 더 커졌어요. 이번에는 미정이 저를 침대에 눕히고 그녀가 위로 올라왔어요. 처음 해보는 자세였지만 그녀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녀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저는 황홀경에 빠졌어요. 미정도 눈을 감고 완전히 그 순간에 몰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리듬에 맞춰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지속됐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서로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정이 절정에 가까워질 때 그녀의 몸이 경련하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녀와 함께 절정에 도달했어요. 사후에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미정이 제 품에 안겨서 울고 있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비록 짧았지만 진짜 사랑을 느꼈다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가끔 다시 사랑하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안고만 있기도 했어요.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하고 바랐어요. 각자 다른 체위로 여러 번 사랑했는데 매번 더 간절하고 애절했어요. 마지막에는 미정이 제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움직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애틋해서 저도 울컥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핥아주며 마지막 사랑을 나눴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이 짐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정말 가는 거구나 하는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막을 수는 없었어요. 어젯밤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어서 서로 자꾸 시선이 마주쳤어요. 미정의 목과 어깨에는 제가 남긴 흔적들이 선명했고 그녀도 제 등과 가슴에 손톱 자국을 남겼어요.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미정이 제게 마지막 키스를 했어요. 짧지만 진한 키스였어요. 그리고 행복하라고,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저도 미정에게 행복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들을 잊지 않겠다고, 특히 어젯밤을 평생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미정이 택시에 타서 떠날 때까지 저는 문 앞에서 바라봤어요. 결국 미정은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아내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미처 꺼내지 못했던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할 때 써놓은 편지였어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제가 너무 혼자일까 봐 걱정된다고, 누군가 곁에 있어주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었어요. 아내가 미정을 보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미정은 떠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몇 달 후, 미정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저도 건강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밤들을 잊지 않겠다는 한 줄이 있었어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어요. 여러 번 반복했죠.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그리고 미정아.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듯한 시간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법보다도 도덕보다도 결국 외로움에 무너진다는 것을.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도 잠깐의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저는 가끔 미정을 생각해요. 그 이주가 꿈이었나 싶을 때도 있고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요. 특히 그 마지막 밤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판사로서 수많은 불륜 사건들을 다뤄왔지만 정작 제 일이 되고 보니 모든 게 달랐어요. 법과 도덕이라는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아내의 친구를 끝까지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도덕을 지켰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까지 45세 판사 한명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